안녕하세요. 2층 계시는 분도 안녕하세요. 네. 서 계시는 분 다리 아파서 어떡해요? 그래도 뭐 할 수 없어요. 저도 서 있으니까 피장파장. 그리고 절에 가면 원래 이래 땅바닥에 앉아서 듣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조금 편한 거예요. 남 편하다고 배합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늦게 온 죄가 좀 있죠. 지은 인연의 과보라 그래요, 이거를. 이번 주로 저도 이제 올해 강연 마지막이 됩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요? 수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까지만 하면 저도 이제 올해 100강의 마지막이 됩니다. 이게 거의 끝부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오늘 질문 못하면 이제 올해는 질문할 기회가 없어지고 내년 봄 가야 되니까 또 서운해하실 분이 많아서 사전 얘기 안 하고 질문 바로 받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아버지를 10년 전에 낙골당에 모셨는데요. 낙골당에. 네.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폐쇄된다고 해서 이제 옮기라고 연락을 받아서 그래서 저는 옮겨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는 이제 날짜를 받아야 된다고 여기저기 물어보시다가 큰 엄마가 뭐 그냥 뿌리라고 그랬다고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뭐 저는 옮기는 게 낫겠지만 엄마 편한 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그래서 엄마가 또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아빠가 딱 좋아할 만한 산을 찾았는데 거기가 남의 땅이라서 좀 뿌리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남의 거는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또 지나가다가 또 며칠 전에는 그러면 바닷가에 뿌리는 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건 또 불법이라고. 그래서 저는 젊어서 그런지 그냥 자리 옮기는 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엄마는 그걸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렇게 이제 전전긍긍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제 문제이기도 하니까 아빠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제가 법륜 스님한테 여쭤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엄마는 딱 들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뵀습니다. 물론 이제 애착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다닐 때는 옷이 소중해야 안 해요? 소중하죠. 근데 이제 옷이 낡아가지고 옷을 이제 갈아입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 이제까지 입었던 나를 너무너무 잘 보호해줬던 참 고마운 이 옷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 버려야 됐어, 옷을. 그랬을 때 너무 고맙다고 옷을 계속 짊어지고 다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는데 어떻게 버릴까? 땅에 묻을까? 불에 태울까? 물에 떠내려 보낼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입은 옷을 그냥 길거리에 아무데나 버리면 나도 조금 마음에 걸리죠. 또 지나가던 사람도 보면 어때요? 좀 보기 안 좋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보기 안 좋고 남도 보기 안 좋게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땅에 묻어도 좋고 불에 태워도 좋고 태운 그러면 재를 남으면 어떡할까? 나무 밑에 묻어도 좋고 나무 밑에 위에 뿌려도 좋고 그 재를 우리 밭에 뿌려야 될까 남 밭에 뿌려도 남산에 뿌려도 별 상관이 없을까? 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는 이미 내가 다 쓰고 이제 남은 찌꺼기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이거 뿌리고 싶은데 뿌리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아버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버님이 아무리 70년간 소중하게 입고 살은 옷이라 하더라도 이미 다른 옷을 입고 이제 낡은 옷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좋다. 날짜는 어머니가 어디 가서 물어보고 좋다는 날짜에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아무 날이나 해도 되지만은 사람이 자기 기분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걸리는 날 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날로 잘못 잡아서 그러나 이런 징크스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날이라고 생각되는 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좋은 날이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안 봐도 초하룻 날, 또 무슨 날, 초열의 날. 아시겠어요? 보름날, 뭐 아시겠어요? 18일 날, 24일 날, 이런 날은 그게 무슨 특별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기를, 그런 날은 무슨 날이라고? 좋은 날이라고. 그래서 법회를 할 때 보면 초하루 법회, 초여덟의 법회, 보름 법회, 그 다음에 지장제이라 그래 18의 법회, 관음제이라 그래서 29날 법회,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물어서 그분이 좋다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뭐 물으러 가기 싫으면 그냥 그런 날로 하면 되고. 그럼 법륜 스님 같으면 어떻게 하냐 물으면 나는 나날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날이 좋은 날이라서 나날이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특별히 나쁜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저는 어디를 가도 좋고 어느 날이든 좋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소도 저는 이 지구상에 어디든 다 아름다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도 좋고 언제나 좋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고 좋은 날 있고 나쁜 날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아직 그런 수준에서 살아야 안 살아요? 살으니까 장소도 선택해야 되고 날짜도 선택해야 되고 시간도 선택해야 되고 사람도 선택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사람 선택하고 결혼식 한 날 날짜 잡고. 그런데 저는 누구나 다 좋기 때문에 누구하고 다 살 수 있는데 다 살 수는 없으니까 혼자 사는 거. 혼자 산다는 건 다 하고 지금 사는 중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준이 되면 날짜 안 잡아도 되고, 이제 어머니 같은 수준이 되면 이제 잡으시다가 날짜도 없으면 그런 제일날 선택하면 되고. 알았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둔 직장맘인데요. 네. 오늘 직장 안 가고 왔어요? 네, 연차 내고 왔어요. 네. 저희 아들이 학교 가면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수업도 잘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걸 좀 힘들어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몇 번은 참다가 또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늦으면 이제 학원 버스를 놓치고 그러면 제가 또 데려다주고 출근하면 또 저도 지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너무 제가 그런 날은 잔소리를 너무 심하게 해서 아이도 기분이 안 좋고 저도 회사 가서도 기분이 항상 안 좋아요. 그래서 참 그게 고민입니다. 길은 두 가지예요. 길은 두 가지. 지금 하는 방식은 좋은 거 아니에요. 애도 지각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애도 기분 안 좋고 자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이거는 손해나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더 현명한 게 뭐냐, 그거는 임박해서 깨우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훨씬 전에 잔소리 하지 말고 찬물을 얼굴에다 부어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게 저런 거 있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우리 여기 지압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이게 의료기기 파는 데 가면 지압을 하는데 그냥 이래 눌리는 게 아니고 그 건전지가 들어가지고 약간 찌릿찌릿하게 지압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조금 세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일어날 때까지 어때요? 손이고 다리고 발이고 그냥 계속 이렇게 지지면 돼요. 애기 기분이 좀 안 좋지 않을까요? 아, 괜찮아. 그러니까 싸우면 나도 기분 나쁘고 애도 기분 나쁘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애는 기분 나쁘지만 나는 안 나쁘잖아. 그러면 둘 다 나쁜 게 좋아요. 둘 중에 한 개만 나쁜 게 좋아요. 예? 둘 중에 한 개만 나쁜 게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거나 옛날 같으면 불침이라고 해서 불침. 성냥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까맣게가 이렇게 침발라가 딱 꽂아가 불 붙여버리면 아 뜨게라 그러면서 단박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는 화내지 말고 자기가 갑이고 아이가 을이거든요. 갑답게 놀아야지.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가 갑인데 자기가 지금 을로 놀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권리를 자기가 포기한 거고 바보 같은 짓이니까 자기는 화낼 필요가 없어요. 조용히 그냥 일어나라고 안 일어나면 아주 냉장고에 있는 물을 가져와 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어버리면 돼요. 그럼 일어나가면 난리를 피워도 아이고 차드나 미안하대 그냥 이러고 그냥 웃어야 돼요. 그럼 막 난리를 피워도 아이고 많이 찼구나. 아이고 그래. 그래도 너가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니까 이러면서 뭐 변명도 하지 말고 미안하다 소리도 하지 말고 또 뭐 잘했다고 네가 안 일어나니까 엄마 그러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애하고 싸우면 안 돼. 엄마는 애하고 싸우면 안 돼. 알았죠? 밥 먹으라 왜 안 먹니 이러면 안 돼요. 먹으라고 안 먹으면 밥그릇 치워버리고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문 잠가놓고 안 열어주고 그렇게 갑이기 때문에 갑의 노릇을 이렇게 태연하게 해야지 바보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또 있어요. 자기 갑이기 때문에 그냥 깨우지 말고 놔놓고 아침에 그냥 출근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럼 학교에 애가 안 가면 안 되지 않냐? 그거는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못 가면 못 가고 뭐 진세이니까 엄마는 뭐 아침에 깨워서 안 오면 나만 간다 하고 가버리고 그러고 뭐 하루 학교 결석하고 그렇게 뭐 며칠 결석하면 다 고쳐져요. 그래서 뭐 자기가 학교 안 가겠다면 뭐 집에 일 시켜 먹으면 되지. 엄마가 이렇게 갑은 배짱이 있어야지. 갑이 무슨 그렇게 배짱도 없이 애하고 싸우고 그래. 그리고 숙제를 저는 먼저 하고 놀았으면 좋겠는데 숙제를 이제 안 하고 먼저 놀고 하려고 하니까 제가 먼저 또 화를 내게 돼요. 숙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숙제하는 것보다 더 숙제 안 해가서 학교 가서 야단 맞는 것보다 엄마가 화내는 선생님이 게 야단을 안 치세요. 아이가 엄마가 화내는 게 아이에게 더 나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걸 그러니까 더 좋게 하려다 결과가 더 나빠지니까 덜 나쁜 쪽을 선택해야 돼. 덜 나쁜 쪽.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를 할 때 1,000원 주고 샀다. 2,000원 주고 팔면 이익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주식이 떨어져가 800원 됐어. 200원 손해났어. 근데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앞으로 더 떨어지고 500원 될 거다. 그러면 800원이라도 파는 게 나아요? 안 파는 게 나아요? 그건 어떻게 알아? 이 800원에 파는 거를 손절매라 그래. 손해보고 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려면 손절매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200원 손해놓고 판 게 아니고 300원 번 거로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최선은 2,000원에 파는 거고 차선은 본전하는 거고 차악은 200원 손해보는 거고 최악은 500원 손해보는데 우리는 항상 최선만 선택하다가 항상 최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면 얼마라도 해야 된다. 차선해야 되고 차선도 없으면 뭐라도 해야 된다.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차악하고 최악하고 두 개밖에 없을 때 선택의 여지가 두 개밖에 없을 때는 차악을 선택하는 게 최선이다. 뭐라고? 그러니까
애가 숙제를 안 해가는 거 하고 그걸 갖고 애하고 싸우는 거 하고 두 개는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어느 게 더 나쁘냐? 애하고 싸우는 게 더 나쁘다. 그러면 착을 선택해야 돼. 숙제 안 해가는 걸 선택을 해줘야 된다. 애가 숙제도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가는 게 최선이다. 엄마하고 싸워가면서 학교 가는 게 차선이다. 싸워가면서도 지가 가는 게 최악이다. 그럴 때는 그 중에 엄마가 싸우지 않고 오히려 지가 가는 게 차악이 된다 이 말이야. 하나라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엄마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엄마가 됐다. 그러니까 12살짜리가 엄마가 되면 이 뭐라나 육체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아기를 낳는 게 문제인데 이 생물학적인 미숙함보다 자기는 정신적으로 지금 미숙하다.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년자 수준이다. 그 조그마한 애하고 싸우는 거 보면 그러니까 동격이에요. 근데 어린 애하고 자주 싸우면 애가 크면 엄마하고 폭력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대부분 이 부모를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는 다 어릴 때 엄마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심리적으로 억압을 받으면 나중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엄마는 애하고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이 화내면 안 된다. 화를 낼 필요가 없다. 뭐기 때문에? 갑이기 때문에. 안 싸우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만 애 그건 안 일어나면 일어나고 쉽게 하려면 물 부어버리면 되고. 그러니까 항상 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웃으면서 다른 방식으로 골려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길거리 가다가 뭐 사달라고 울면 사주고 싶으면 사주고 사줘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한번 얘기해보고 안 들으면 그래 니고 앉아서 울고 있어라 내일 아침 데리러 올게 이걸로 가버리면 돼요. 애하고 안 갈 거야 안 가면 갈 거야 이렇게 악쓸 필요가 없다. 웃으면서 아이고 그래 거기 앉아 있어라 따뜻한데 거기 돌 위에 앉아 있어라 예 땅바닥에 앉으면 옷 버리니까 거기 돌 위에 앉아 있어라 이러고 손수건 꺼내가 여기 앉아 있어라 깔아주고 가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저절로 해결될까 안 될까? 저절로 돼. 근데 막 자기가 화를 내가지고 거기서 난동을 피우고 그래요. 그러면 맨날 애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수준이 좀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저는 저희 애 아빠하고 저의 좀 문제가 네.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애 아빠는 과민성 장증후군이라 그러나요? 뭐라고? 과민성 장증후군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동을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못 간다는 불안감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지 못하고 항상 자가용으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병원에 가서 상담 받아볼까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어디를 갈 때면 대중교통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요. 또 저는 약간의 신체화 증상이라고 그러는 그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서 기도문을 좀 받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증상? 신체화 증상이라고 책에는 그렇게 써 있는 것 그게 같아서요. 무슨 말이야? 나도 못 알아듣는 말. 예, 저는 어려서 외갓집에서 크고 초등학교 때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살게 돼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부모님께서 무척 열심히 살아가셨고 저희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거는 아는데 저희 친정 엄마가 무남동녀인데 이제 시댁일이나 부부간의 문제가 아빠와의 문제가 있을 때 속이 상하면 어렸을 때 초등학생인 저한테 이제 모든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친정에서 밥을 이제 엄마가 제가 돕지를 못하고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그랬을 때 엄마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위경련이 나거나 체하거나 항상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엄마랑 뭐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예전에 엄마가 저한테 해줬던 말이 이제 계속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혼자 빨래를 개거나 뭘 할 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레파토리에 대해서 불만이셨던 부분, 저한테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무의식결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아, 생각을 끊어야지. 굳이 이거, 그런 생각을 할 저기도 없고, 엄마가 그냥 힘이 드셨으니까 하는 말씀이었지 하고 넘기려고 넘겨도, 이제 딴 생각을 하고 딴 일을 한다고 해도 제 머릿속엔 계속 그게 맴이 도니까 두통이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몸이 아픈 증상이 나서 엄마가 그전부터 해오셨던 레파토리에 대해서 다 답을 하고 제가 괜찮아. 그래도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고 훌륭한 분이야라고 그 끝까지 다 답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생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래, 그건 그렇고 남편은 자가용 타고 다니면 되는데 그게 왜 문제인데? 아,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간혹 이렇게 뭐 외국을 가야 될 경우가 생기거나 가족여행을 갈 때 너무 불안해하고 버스를 좀 세워달라고 그러고, 한 번은 외국에서도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에 중간에 내려서 네, 거기를 겨우 찾아와야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아, 그렇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뭐 그거를 갖다가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떡할 건데, 예를 들면 남편이 다리가 하나 없으면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되고 두 다리가 못 쓰면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걸 갖고 계속 시비를 한다면 어떡할 건데 방법이 없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증후군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현대의 의학으로는 이건 치료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병을 안고 살면 되잖아. 그러니까 눈 안 보이는 사람도 살고 귀 안 들리는 사람도 살고 말 못하는 사람도 사는데, 근데 그 정도의 병은 뭐 없으면 더 좋지만은 그래도 뭐 현대 치료를 못 한다 하면 우리가 감수하고 사는 수밖에 없잖아. 한국에서는 자가용 타고 다니면 되고 외국은 안 가면 되고. 그건 뭐 어려운 일이라고. 아니, 이 좋은 대한민국에 살면 되지. 갈 일 있으면 또 가다 중간에 한 버스 세우고 좀 택시 타고 늦게 오면 되고. 내가 보니까 그 막 큰 일은 아니다. 근데 그냥 본인이 되게 힘들어. 본인은 뭐 지 힘들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네. 알겠습니다. 본인 힘드니까 나도 힘들고 둘이 다 힘드는 게 좋아? 한 명만 힘드는 게 좋아? 아니, 네, 한 명만. 네. 근데 그걸 내가 이기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기주의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이기주의라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이 남을 손에 끼치거나 남을 해치는 걸 뭐라고 한다? 이기주의지. 내 좋은 게 상대에게 아무 해가 되지 않는 건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싸우는데 안 싸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근데 싸우는 게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엄마 보고 아빠하고 싸우지 마라 하면 엄마가 내 말 듣고 할머니가 즉 내 말 듣고 안 싸울까? 그래도 싸울까? 아빠 보고 엄마 좀 이해하고 하세요.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그런다고 아빠가 내 말 듣고 안 싸울까? 싸울까?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내 말 들을 정도면 벌써 해결을 했지. 왜 아직 그래 살겠어? 그럼 엄마라도 내 말 안 들으면 기분 나쁘나 안 나쁘나? 아빠라도 내 말 안 들으면 기분 나쁘지. 그럼 나하고 엄마하고 싸우고 나하고 아빠하고 싸우고 엄마 아빠 싸우고 이렇게 셋이서 다 싸우는 게 좋으나, 엄마 아빠 싸우는데 뭐 싸우려니 부부니까 싸우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 나하고 엄마하고 안 싸우고 나하고 아빠하고 안 싸우고 엄마 아빠하고는 싸우고 이러면 세 변 중에 세 개 다 싸우는 게 좋아? 한 변만 싸우고 두 변이 안 싸우는 게 좋아? 이거 이기주의가 아니야. 이거는 현명하다 그래. 내 말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에 관여하면 어리석은 자고,
남의 인생에 관여를 안 하는 자는 현명한 자다. 이거는 무관심한 자가 아니에요. 무관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걸 보고 안타까워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른다고 해결이 되면 그렇게 하라 이 말이야. 근데 안 되면 그런 남편 그렇게 살고 난 내대로 살면 되는 거지. 내가 내대로 살아서 남편한테 해가 되면 내 좋다고 남편 놔놓고 딴 남자하고 바람 피우고 하면 남편이 괴로우니까 내 좋다고 남편한테 해가 되니까 이거는 하지 마라가 되지만은 그냥 내가 혼자서 남편이 괴롭든지 말든지 내가 혼자서 뱅글뱅글 웃고 산다. 그럼 그게 무슨 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내가 기뻐하는 걸 보고 지가 괴로워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한 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건 진생이지. 그러니까 아까 저 애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다 똑같아. 스님이 애기한테 얘기하면 애기한테 적용하고,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어머니한테 적용하고, 남편 얘기하면 남편한테 적용하고, 세상에 얘기하면 세상한테 적용하고, 절에 가서 스님하고 관계에서 생긴 문제면 거기 적용할 뿐이지 길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애가 깨우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남편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애는 누가 갑이다? 내가 갑이니까 이거는 가능성은 있나 없나? 있는데 싸우는 거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몇 번 깨우고 과함지되고 잔소리해서 해결이 됐으면 나한테 묻겠나 안 묻겠나? 안 묻지.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해봐야 해결책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내가 일러주잖아. 어떻게 하라고. 어디 가서 전기충격 가서 그냥 지져버리든지 얼음물을 가져와서 가슴에다 넣어버리든지 얼음 덩어리 몇 개 가져와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은 지가 가고 뭐 하는 거는 지 알아서 하도록 놔놓고 나는 회사에 출근을 해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도 지가 가고 나도 지가 하는 게 낫나? 하나라도 안 하는 게 낫나? 그리고 둘 다 기분 나쁜 게 낫나? 하나만 기분 나쁘는 게 낫나? 근데 왜 그게 이기주의야? 내 기분 좋다고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면 이기주의지만은 둘 다 기분 나쁠 걸, 잔소리하면 둘 다 기분 나쁠 거를 잔소리 안 하고 방책을 취함으로 해서 지만 기분 나쁘고 나는 기분이 안 나쁜 게 낫다. 안 그러면 안 깨우고 가서 나만 기분 나쁘고 애를 기분 안 나쁘게 하는 게 그래도 그게 낫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 내가 죽였으면 몰라도 지가 알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면 남편 죽었다고 나도 따라 죽으면 어때요? 바보라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고 이건 정신질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죽었다고 맨날 울고 있다. 그러면 따라 죽으면 애한테 나쁘지. 맨날 울고 있어도 아이한테 나쁘지. 나도 나쁘고 애한테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바보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튿날부터 싱글싱글 웃고 살면 나도 좋고 내가 싱글싱글 웃고 산다고 죽은 남편한테 해가 되나 안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고 살아라는 거예요. 나한테 좋고 애들한테도 좋잖아. 그러면 싱글싱글 안 웃어지는데 안 웃을 이유가 뭐 있니? 기회가 훨씬 많이 생겼는데. 혼자 살고 싶으면 혼자 살아도 되고, 스님이 되고 싶으면 스님이 돼도 되고, 뭐다 결혼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가 다 이거 인고 보면은 남자 하나 여자 하나밖에 못 만나보고 사는데 지가 알아서 죽어주니까 한 번 더 살아볼 수도 있잖아. 좋든 나쁘든 간에 한 번 더 살아보고 좋으면 우리 남편만 좋은 줄 알았더니 더 좋은 인간도 있네. 나쁘면 그 인간하고 살 때 많이 싸웠더니 그 인간이 가만 보니 괜찮은 인간이었네. 이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잖아.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안 웃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꼭 웃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꼭 울어야 될 이유는
없다. 스님 얘기는 그거예요. 그게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인데 어떻게 관계없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거 자기가 안쓰러워하고 그러면 자기가 저 정도 참지 뭐 그만 일에 내리나 그러니까 남편 미워하게 되고 한 번은 불쌍했다가 한 번은 미워했다가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저런 그래도 눈 안 보이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걸 자기가 문제 삼고 있으니까 내려놔 버리면 된다 이 얘기야.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예, 네. 기도문 달라는 건지 알았어. 네. 기억이 났어. 그러니까 항상 질문을 2개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나도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2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자기를 하소연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답답해서 그냥 하소연한 거지. 꼭 애 알아들으라고 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베개를 잡고 하소연하면 실감이 좀 안 나잖아. 나무 토막을 잡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리 조그만해도 애를 잡고 하면 그래 좀 풀리나 안 풀리나. 여러분들 무서운 어떤 산길을 갈 때 혼자 무서울 때 혼자 가는 게 나아요? 5살짜리라도 손잡고 가는 게 나아요? 실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애 있는 게 손해예요, 이익이요? 손해지. 뭐가 나타나면 혼자 도망가야지. 애 있으면 훨씬 불리하잖아. 근데 애가 있으면 안심이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사람이라고 안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실제로 한번 해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빈집에 혼자 남편 어디 외출 가고 혼자 있을 때 자기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그래도 애가 좀 있는 게 나아요? 그래요. 근데 실제로 뭐 도둑님 오거나 위험하다면 대응하는 거는 3살짜리나 5살짜리 애 있는 게 더 불리해요, 유리해요? 불리하지. 혼자 있는 게 대응하기 훨씬 쉽지.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5살짜리, 7살짜리가. 그런데도 사람 마음이 안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인간 심리 때문에 엄마들이 이렇게 억울하면 누를 안고 주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3살짜리, 5살짜리 하는 거 아니고 죽겠다. 너가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은 엄마가 힘들어 하니까 누가 미워질까 마음에? 아빠가 미워져. 그래서 어릴 땐 다 아빠 미워해요. 부부 갈등이 있으면. 아빠가 아무리 엄마한테 잘해줘도 미워해. 그런데 크면 이해가 돼. 아빠는 이해가 돼. 엄마가 문제다 하는 것까지 알게 돼. 아시겠어요? 이해되는데도 엄마가 문제다 하면서도 엄마하고는 이렇게 얘기가 잘 되고 아빠는 뭔가 거리감이 있어. 왜? 이미 아빠를 미워하는 게 내 무의식 세계에 이렇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부부관계가 나쁠 때 대부분 아이들하고 아빠하고는 심리적 거리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친근감이 있으려면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애기 엄마하고 잘 놀아야 돼. 애하고 잘 노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근데 남자들은 아내하고 마음이 안 들면 그 애를 아내가 안고 사니까 애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지도 애를 뺏겨내게 하는 거예요. 애한테 뭐 사주고 뭐 해가지고 어쨌든 애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즉 그렇게 하면 이성적으로는 해결이 돼요. 애가 딱 눈치를 보고 아빠한테 붙는 게 뭐다? 먹을 게 생긴다. 이런 건 되는데 심리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쉽게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엄마 나이가 자기 안고 그래 울 때 지금 자기 나이보다 더 어렸을 때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아는 게 뭐가 있노? 솔직하게 말해가. 그러듯이 그 엄마도 뭐다. 그때 뭐 애기한테는 신이지만은 한 인간으로서는 아직 어리석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분이 자기를 그래도 나아가 안 죽이고 그래 키웠나 안 키웠나? 키웠어. 그러니까 무슨 엄마를 이해한다 그렇게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 108배절하면서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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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불문하고 때려서 키우든지 잔소리하고 키우든지 울고 키우든지 화내고 키우든지 남은 화는 안 내도 키워주지는
안 했어요. 아시겠어요? 남은 때리지는 안 해도 키워주지는 안 했어. 그래도 우리 엄마는 때리더라도 키우기는 키웠나 안 키웠나? 키웠어. 그러니까 때렸다, 화냈다, 짜증냈다, 뭐 안 줬다 이런 거는 부차적인 거고 키웠다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키워준 거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자꾸 절을 하면 그 어릴 때 그 불만이 치유가 좀 돼요. 자꾸 머리 아픈데 머리 굴리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 계속 그래도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단순해야 돼. 머리를 너무 많이 쓰면 머리가 아파. 머리를 좀 적게 써야 돼.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한다. 자꾸 그렇게 옛날 생각해가 또 하고 하지 말고 그냥 온갖 어떤 경우라도 그냥 딱 단순하게 하나만 외워. 뭐라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하면 거기다 딱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 그 다 때리고 뭐 화내고 다 하더라도 그래도 안 버리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절을 하면 그 무의식의 세계가 치유가 돼요. 그게 치유가 되면 이제 다른 아이들한테도 자기가 훨씬 유하게 대하게 되고 남편에 대해서도 그런 이제 아버지에 대한 거부 반응이 무의식적으로 남편한테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부드럽게 해결이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절에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다. 그러면 색은 뭐고 공은 뭐고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럼 지혜는 뭐다? 또 지혜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요. 그러면 지혜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면 그게 지혜일까? 지혜에 대한 지식일까? 지혜에 대해서 1시간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지혜를 얻은 게 아니라 지혜에 대한 지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체험하도록 가르쳤지 지혜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도록 가르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 경전을 아무리 읽어도 그거는 읽을 필요 없다가 아니라 지혜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거지 지혜를 습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선에서 불린 문자, 문자를 통해서는 진리를 세울 수 없다. 이 말은 지식을 가지고는 지혜를 정득할 수가 없다. 지식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또 잘못 그 용어를 또 지식으로 잘못 받아들이면 경전을 읽을 필요가 없다. 지식은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치우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선불교의 지금 폐단은 지식이 필요 없다는 지식이 지금 너무 많아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식이 필요 없다는 지식이 지금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마치 무식한 게 지혜인 것처럼 지금 거꾸로 또 부작용이 지금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님 법문을 갖고 적용하면 스님 법문 들으면 여러분들이 속 시원하죠.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가서 한 편 보고 두 편 보고 세 편 보고 네 편 보고 10편 보고 100편 보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되지. 그럴 때 지혜 이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법문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남편하고 갈등이 있는데 조금 남편이 이해돼가 조금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전에 아이 보면 막 잔소리를 했는데 조금 내면에서 잔소리가 조금 적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법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용어는 몰라도 지혜가 증득된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지혜가 증득됐다. 그러니까 듣고도 지혜가 증득될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 성문성이라 그래. 부처님 당시에는 듣고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200편 듣고 300편 듣고 또 무슨 얘기 했나 해서 또 듣고 싶고 또 무슨 얘기 했냐 또 듣고 싶고 이래가 700편 다 들었다 1000편 들었다 이래 들으면 이제 스님이 무슨 말 할지 대충 짐작이 된다. 아시겠어요? 저런 질문은 저렇게 답하겠지. 저런 질문 저렇게 답하겠지. 저건 저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점점 지혜가 지식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고 이 머리가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법륜 스님의 법문마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혜에 대한 지식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러면 지식에 대한 갈구가 생기면 왜 요즘만 안 올려줘요? 이러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매주 한 3편씩 올려드려? 요즘에 새가 안 올려줘요? 그러면 이게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자기의 마음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 3편이 안 올라오니까 답답해졌다. 궁금해가 매일 들어가는데도 안 나오니까 짜증이 난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됐나 하면 이미 지식에 대한 욕구에 사로잡혀서 지혜가 막혔다. 그래서 답답해졌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이 지식화됐나 하는 거는 그는 긴 역사를 지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들이 법륜 스님 법문을 듣는 속에도 법륜 스님 법문마저도 처음에 자기가 질문하고 들을 때는 지혜로 왔는데 여러분들이 좋아서 자꾸 했으면 지혜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지혜에 대한 지식으로 바뀌어 있다. 그래서 듣기는 많이 듣는데 이제부터는 별로 마음에는 도움이 안 돼요. 아르마리는 도움이 억수로 되는데 그럼 여기 와서도 딱 물으면 그 질문을 듣는 속에서 내 고민이 속 내려가고 아이고 내가 집착을 했구나 이래 되면서 이게 마음이 기뻐지는 쪽으로 안 가고 저거는 저렇게 말할 거야 머리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저건 틀림없이 저렇게 말할 거야. 저거는 전에 얘기하고 틀리는데 지난번에는 분명히 애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에는 애 때문에 물으니까 직장을 애 놔놓고 직장 가지 마라 직장 다녀라 이랬는데 오늘은 애 직장 그만두고 집에 애 보겠다고 하는데 스님이 직장 다녀도 된다 하니까 저거 어제 말하고 오늘 말하고 틀리네. 이렇게 되면 이건 벌써 아르마리 분별심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 되는 거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쪽으로 가면 지혜란 용어가 있든 없든 지혜가 지금 증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까지는 무조건 엄마를 키워라 할 때는 그 어떤 뜻에서 저런 말이 되는지 그러면 애를 지금 4살이 돼가 3살 때 못 키웠다고 스님 보고 미안해가 스님 법문 듣고 이제 제가 애가 5살인데요. 제가 3살 때, 2살 때 애를 못 키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저로 애를 위해서 제가 직장 그만두고 애를 키우겠습니다. 이러니까 스님이 직장에나 댕겨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저건 아까 말하고 안 맞잖아. 이렇게 그게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머리가 이렇게 굴러가면 그거는 법문이 지금 지식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지식이 지혜가 지식화되는 것은 자기도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변해버려요. 어느 순간에 아르마리로 변해버린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지식이 지혜화되려면 그걸 실천을 해야 돼요. 즉 아는데 안 되는 거는 뭘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집에서 매일 정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 오늘 법문 듣고 좋았다. 근데 요 문 열고 나가면 없어져요. 지식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아이고 오늘 법문 듣고 아이고 애하고는 이제 안 싸워야지. 스님 말이 맞네. 이제 아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애 꼬라지 보면 막 입에서 그냥 잔소리가 금방 나오고 말 안 들으면 또 화가 나오고 이렇게 돼. 그런데 전에보다 조금 그래도 조금 덜 일어난다면 벌써 들으면서 지혜가 조금 생긴 거고 그 다음에 화는 똑같이 나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 이치는 그래도 조금 터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내 자기화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면 약간 지혜가 얻어진 거다. 이런 말씀 드리며 시간이 조금 넘어갔네요.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예.